디캐피탈 빈컴이었습니다. 디캐피탈 빈컴은 가장 규모가 큰 빈컴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우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총 5층 정도의 쇼핑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스타벅스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스트라는 이탈리안 브랜드, 의류 브랜드입니다. 의류 브랜드도 입점되어 있고, 대체로 고급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랑 기타 식음료 쪽은 스타벅스도 입점이 되어 있고, 보통 저 풍롱도 입점이 되어 있으니 대부분 메이저급으로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 빅시가 위치해 있어서 여기 탈에도 빈컴이 입점이 되어 있다, 빈마트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빈마트도 같은 마트지만 빅시가 아무래도 한우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빅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권에 빅시, 이 빈마트가 들어가 있는 빈컴이 생김으로써 아마 상권이 좀 변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데 있는 게 더 가기가 편하니까요. 그리고 저쪽은 거리가 좀 있어서 바로 앞에 보이긴 하지만 걸어서 간다고 치면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런 점을 따져보면은 빈마트에서 손님 고객들이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경을 쓴 빈컴은 한우에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들의 어떤 이벤트 행사나 아동들의 날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특설 이벤트 매장도 구성을 해놨어요. 아마 여기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행사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주최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해놓는 거는 빈컴 다른 매장도 대부분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쪽 빈컴이 가장 정원이나 이런 조성을 가장 신경 써서 잘했다고 평가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또 입지도 굉장히 좋아서 다른 빈컴보다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항상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끼라든지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떡볶이 뷔페 이런 것들 핫한 아이템들이 탄생하는 곳이 또 여기이기도 합니다. 저쪽 반대편에 보면은 빈컴 빈홈 스카이레이크에도 빈컴이 입점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두끼가 입점이 돼 있거든요. 같은 두끼인데도 거기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사람이 항상 줄을 섭니다. 정말 줄을 서요.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입지에 따라서 아무리 음식적인 맛있어도 식당이 품질이 좋고 유명해도 그 입지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 입지가 어쩌면은 맛보다 더 중요한 위치의 요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카이레이크 빈컴에 두끼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거기 가보시면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줄을 서요. 입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루남, 여기 카페식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도 음료나 이런 것들이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가고, 풍롱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제 탄생한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처음에 오픈 초기 때는 줄을 서서 먹었었던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 같네요. 네, 풍롱 옆에 위치를 해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산책하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차 마시고 식사하고 같이 지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옆에 차들이 많아가지고 좀 소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장소까지 좀 조성이 된 거 보면은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추석 맞이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 같은 거를 하려는 모양이네요. 여기 지금 저도 여기 켜진 거 처음 봤는데 되게 예쁜데요? 네, 굉장히 시원하네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디캐피탈 주변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일단은 이 비놈 디캐피탈 이 아파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분양 시행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많이 모았고, 그 이유는 이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입지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암스테르담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참빛 그랜드 프라자 호텔 지금도 있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호텔입니다. 한국 사람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그 참빛 그랜드 프라자 호텔을 소유주고, 참빛 그룹이 그 옆에 참빛 빌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한민국 영사가 있습니다. 하노이 영사관이 있고, 그리고 그 인접해 있고, 그리고 탕롱 빅시가 가장 그 하노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탕롱 빅시가 또 바로 반대편에 있고, 그리고 교통이 굉장한 광폭의 그 도로, 왕복가 한 12차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차선인가 12차선인가 아마 굉장히 넓은 그 하노이 시내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광폭의 도로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큰 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큰 길에 그 전지흥대로와 그리고 파뭉대로, 미딩으로 연결되는 그 파뭉이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그 고가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내를 테두러서 이제 둘러볼 수 있는 CT08이라는 고속화도로를 그 바로 파뭉대로랑 쭉 이렇게 미딩, 그리고 중화,
그리고 이제 쭉 그 하동이랑 이렇게 타임시티 쪽까지 이렇게 쭉 아우르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유용한데 그 도로를 바로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증대로로 이어지는 서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한화에서 지금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제조 생산하고 있는 그 호아락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화 엔지니어링이 그 공장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베트남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호아락에 많은 그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런 인프라 과학 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곳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카이스트를 이제 개관할 때 그곳에서 이제 개관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카이스트도 세워질 거고 완공이 아마 1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는 완공이 돼서 실제 실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굉장한 유동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 사이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건설 중에 있고요. 그 스마트 시티는 그 초반에 빈 시티로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이 되려다가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 개발 계획이 좀 바뀌어서 수정이 돼서 비놈으로 다시 재탄생을 한 케이스인데 여전히 그 지역이 프로젝트는 유효하고 그리고 세대수나 뭐 이런 것들 전부 인준이 난 게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한 5만 세대 정도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그 유동 인구가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이 서쪽 방향으로 홍강과 호안게임 이쪽과는 약간 반대 방향이죠. 그 반대 방향으로 도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쪽 도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그쪽으로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전 서쪽으로 가는 도로를 가장 도로의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고 08이라는 고속화 도로를 끼고 그 4차선을 딱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위치가 바로 입지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바로 그 뒤에 호수공원이 또 개발이 됐거든요. 디캐피탈이 분양 프로젝트가 승인이 나면서부터 이 호수 개발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수 개발은 그 옆에 만다린 가든이라고 해서 그 정치인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이제 만다린 가든이라는 그 아파트 프로젝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공원이 디캐피탈의 바로 뒤에 있고 만다린 가든의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껴있는 거예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고 그 안에 커다란 호수공원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수공원 라이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파트 단지에 사시면서 이 공원 라이프 특히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공원 라이프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입지 면에서는 굉장한 호재인데 간혹 가다가 그 도시 개발 계획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아파트 단지만을 먼저 분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놈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초반에 이제 착공 시작은 거의 디캐피탈과 동일하거나 조금 늦게 시작했나 그럴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호수공원 조성이 안 됐고 차이필 정부에서 미뤄지다가 제가 볼 때는 뭐 2020년 말이었나요? 내년 말이었나 뭐 완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많이 늦어질 거고 또 그 계획이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이 점점점 땅값이 가치가 오르고 또 그런 땅을 그 호수로만 그 땅을 조성을 하기에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스카이레이크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많은 그 땅의 그 공사 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호수로 쓰기에는 너무 그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계획에 수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 계획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호수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요. 호수는 될 겁니다. 물론 호수는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호수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원안보다 대폭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폭 줄어든 그 공간에 뭐 빌딩이라든지 각종 인프라라든지 그 공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빌딩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효적인 자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원이 쭉 있거든요. 그 경남 대각선 방향으로 경남 아파트의 대각선 방향으로 공원이 또 작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작게나마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공원을 비놈 스카이레이크 앞에다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만들어진 시점을 엄청나게 늦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대로였다면은 디캐피탈의 호수공원보다 먼저 조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디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호수공원은 굉장히 빠르게 됐어요. 호수공원은 거의 한 디캐피탈 완공보다 한 7, 8개월 정도 먼저 호수가 완공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호수공원이 있어서 공원 라이프를 지금도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저녁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 라이프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하나 뭐 빼놓을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분양 초기에도 여기는 굉장히 그 월세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갈 것이다 라고 가장 손에 꼽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 입지를 둘러봤는데 어떠시나요? 특히 빈컴은 다른 여타 빈컴보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 디캐피탈보다 비싼 메트로폴리스도 이 빈컴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하가 아닐까
아닐까 싶고요. 그 스카이레이크에 있는 빈컴도 아마 절반 이하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나 손님도 굉장히 적고,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빈컴 이 정식 명칭은 빈컴 스타시티입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빈컴 스타시티가 한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빈컴이고, 그리고 가장 크게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 입점되어 있는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그 유동인구나 안에 이제 흘러 들어가는 유동인구를 봤을 때는 다른 곳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입점으로 뭐 거의 지금 입점이 안 돼 있는 곳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업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글쎄요, 쇼핑하기도 편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와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로 또 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디키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가 아직 한 90% 정도는 입주를 안 한 것 같은데, 90% 그 입주가 된다면은 여기서 또 엄청난 안정된 고객층을 또 확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분명히 다 아래로 흘러갈 거고, 그 상권이 또 그렇게 발달을 하면 할수록 그 아파트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도 옥석을 가려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내린다고 해서 또 전반적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아파트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디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디캐피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음 같은 거, 대로가 이제 광폭이고 하다 보니까 이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음이 올라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남을 만큼의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옵션이 좀 덜 적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공되는 옵션이 보니까, 그래서는 화장실 옵션하고, 그리고 바닥, 대리석, 그리고 벽 페인트 정도, 그리고 문 뭐 이런 거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해야 돼요. 부엌이라든지 뭐 천장이라든지 가구는 당연한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벽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요. 할 게 많은데, 그럼 공사 기간이 좀 있는 걸 감안하면은 뭐 현 입주 상태가 한 90% 정도 안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임대 물량, 입주 시기가 많이 다가오는데, 사실 투자나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왜냐? 입주 물량이 스카이레이크도 그렇고, 그리고 이놈이 아니죠, 이거는. 에메랄드가 뭐 지금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건물은 지어졌으니 입주가 6개월 이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뭐 지금도 있죠. 또 여기서 뭐 지금 현재 비놈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는 곳에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과연 수요가 이 갑자기 터지는 입주 공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임대 줄 것을 생각하고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좀 글쎄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이 많고 널렸고, 그리고 베트남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월세를 주려고 구매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인들도 가격을 막 다운시켜가지고 막 내놓을 거라고요. 경쟁적으로 임대가 안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업자에서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 다른 업자들하고 막 내리니까 임대가 너무 안 되고 막 한 달, 두 달, 세 달 가까이 안 되니까 임대비를 내리는데, 다른 데서 40% 후려치고 그러면은 같이 안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또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입주를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왜? 어차피 임대 주려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초반에 먼저 임대료를 좀 후려쳐가지고 내시거나, 선제적으로 그래서 입주자를 먼저 확보를 시켜놓은 뒤에 뭐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그 이후를 한번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디캐피탈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광폭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여력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력이 있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자리를 일단 선점을 하셔야 되고,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셔야 되고 10년, 15년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유하면은 거의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광폭도로 같은 것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상처리 올해 되려다가 연기가 일시적으로 되긴 했지만, 어쨌든 1, 2년 안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2년 안에 되면은 어디가 제일 건축하기가 좋고 하겠습니까? 공공도로 위에서 라인에 걸쳐져 있고, 공공도로 광폭이 넓고, 건설하기가 편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되겠죠. 이동인구가 많고. 그런 곳은 먼저 자리를 그 근처에다가 선점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호재들은 있습니다. 단지 동면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깨어나기만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입장에서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그 충분한 가치가 있고도 남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때 이 복도가 좁다는 이유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실제 제가 한번 보니까 복도가 그렇게 좁지도 않더라고요. 사람 다니만 하고 뭐 좁아 터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들이 뭐 좁은 통로로 막 그 쑤셔서 그 작은 몸을 쑤셔서 막 넣고 기어가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충분히 사람 뭐 두세 명 정도는 충분히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폭이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히 도로폭으로 이슈를 삼아서 어떤 이권 개입이나 그런 걸 이용하려는 제3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분쟁이 되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로 얻어낸 게 있다면은 좋은 거고 그걸로 잃은 게 있다면은 어쨌든 차후를 대비해서 지켜보기만 한다면은 큰 문제거리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디캐피탈의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